오늘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볼드랍 행사가 열립니다. 추방 대상 한인 2명 중 1명은 구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휴대폰 공해 차단에 나섭니다. 푸아그라 판매 금지를 한 뉴욕시에서 오히려 푸아그라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네일협회에서 한국과 인력 교류를 추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노숙자 문제를 놓고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뉴욕주가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성소수자 커플의 법적 지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 식당에서 2020년 경자년 첫날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떡국을 제공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시의 대표적인 행사인 볼드랍 이벤트가 맨하탄 타임스퀘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일대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해 마지막 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맞이 이벤트 볼드랍 행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행사는 TV,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 방송될 예정이며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행사를 지켜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전야인 31일부터 맨하탄 타임스퀘어 일대 교통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경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37에서 57 스트리트 사이 6에비뉴와 8에비뉴 도로는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차단됩니다. 5에비뉴와 9에비뉴를 비롯해 34에서 59 스트리트 6에비뉴의 상업용 차량, 트럭의 운행도 역시 금지됩니다. 브로드웨이는 43 스트리트에서 콜럼버스 서클, 7에비뉴는 41에서 59 스트리트까지 각각 모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8에비뉴는 34 스트리트에서 콜럼버스 서클까지 상업용 차량과 트럭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타임스퀘어 인근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백팩과 어깨에 매는 큰 가방, 우산, 주류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크리스털 볼드롭과 함께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대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연엔 방탄소년단 외에 포스트 말론, 샘 헌트, 엘라니스 모리셋, 브로드웨이 뮤지컬 잭이 드 리틀 필이 출연하고 라이언 시크레스트와 루시 헤일이 진행자로 나섭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한인 추방 대상자 55명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31명이 추방 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24명은 추방 확정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79%에 해당하는 19건은 오버스테이 등 단순 이민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범법 전과에 의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17%인 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해 51.4%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반면 지난 2016년 한인 추방 재판 구제율이 70%를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의 경우 전체 6명의 한인이 추방 재판을 받아 3명이 추방됐으며 뉴저지에서는 3명이 재판 후 추방 조치를 면했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휴대폰 공해 차단에 나섭니다. 특수 제작된 파우치 안에 휴대폰을 넣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됩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는 공연 중 휴대전화 소리 테러를 막기 위해 여러 방지책이 시도됐습니다. 공연 직전 안내를 하기도 하고 노력을 했으나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도입했습니다. 최근 프리스타일 러브 스프림을 공연 중인 부스 시어터는 입장하는 모든 관객에게 그들의 휴대폰을 담을 수 있는 파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파우치는 관객이 휴대폰을 넣고 닫으면 공연 시간 80분간 다시 열 수 없도록 고안돼 있는데 공연이 종료되면
자동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착안한 이번 방안이 브로드웨이 극장가에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조만간 뉴욕시에서 푸아그라를 맛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푸아그라를 퇴출하는 조례를 확정시킨 뒤 거위와 오리 등의 판매가 20%에서 3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푸아그라 판매 금지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11월 25일 서명함으로써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시행이 확정되면서 논란이 일자 오히려 푸아그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푸아그라를 판매하는 맨하튼 한 고급 식당 관계자는 식당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테이블마다 푸아그라를 주문하고 있다며 사라지기 전에 먹어보자는 심리가 적용한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뉴저지주로 넘어가면 푸아그라를 먹을 수 있다며 뉴욕시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지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 푸아그라를 팔지 않았던 식당들까지 푸아그라 특수를 누리기 위해 푸아그라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네일협회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의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는 1,400개에 가까운 한인 네일숍이 운영 중입니다. 뉴저지 네일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업소의 평균 직원 수는 10명 내외고 총 직원 수는 14,000명 정도입니다. 이 중 30% 정도가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인 네일숍 직원은 40%에서 50% 이상이 히스패닉계로 이들 중 상당수가 서로 미비자인 상태라 상당수 한인 업주들이 미용국 단속 때문에 불안해하는 실정입니다. 뉴저지 네일협회는 뉴욕 총영사관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한국 자격증을 가진 네일 기술자들을 쇼빙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와 현재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내용으로는 뉴저지주 등에서 한국의 네일 라이센스를 인정하고 짧은 교육시간과 실기시험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J1 비자와 연결해 한국 각 대학의 미용학과와 인턴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도 뉴욕 노숙자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죠. 뉴욕의 노숙자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을 비난하면서 트위터에서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와 뉴욕시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주지사와 시장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엄청난 노숙자 문제와 관련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이와 관련 반드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주지사가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공손히 도움을 부탁해야 한다고 트위터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 슬프다며 코모 주지사는 통제력을 상실했고 이는 노숙자들과 모두에게 아주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 노숙자는 91,897명으로 전국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노숙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계속되자 드블라지오 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트윗을 보고 수십 년간 사람들을 그들의 집으로부터 쫓아내려 한 사람의 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렸습니다. 뉴욕시에서 도망치기 바빠서 모르는 것 같은데 뉴욕시는 수십 년 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계획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쿠오모 주지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뉴욕주가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성소수자 커플의 법적 지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2020년 신년 계획 16번째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리모가 합법화되면 성수자들뿐 아니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성애자들은 의학적 도움을 받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성소수자 커플이 입양한 아이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최대 1년이라는 기간과 $5,000의 비용을 소요됩니다. 코모 주지사는 성소수자 커플 모두에게 입양 아이의 법적 지위 권한을 부여하는 부모의 입양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에 단 한 번 출석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식당에서 2020년 경자년 첫날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떡국을 제공합니다. 퀸즈에서는 산수갑산, 청기와 함지박, 해운대가, 맨하탄 코리아타운은 미스코리아, 더 큰 집, 원조가 떡국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점심시간대에 맞춰 떡국을 대접할 예정이지만 식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미리 시간을 확인하고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한식당 이외에도 뉴욕과 뉴저지 일원, 송구영신 예배 및 법회를 진행하는 교회와 사찰 등에서도 설날 무료 떡국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오전 브롱스 지하철에서 여성을 납치하려 한 남성이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가 여성의 납치를 시도하려는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졌는데 영상 속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은 브롱스 6번 라인에서 한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2시 30분경 전철이 모리슨 애비뉴, 사운드뷰역에 도착할 때 그 남성은 여성을 붙잡고 전철역에 내렸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남성을 뿌리치고 다시 지하철에 탔지만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48세의 소니 알로웨이를 체포했습니다. 어제 펜스테이션역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싸움이 격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주말 동안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전철 차량에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8일 밤 11시경 큐가든 자메이카 벤윈역에서 선로를 겼던 신원 미상의 여성이 이 노선 트레인에 치인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열차에 형제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 형제는 다른 2명의 친구와 플랫폼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는데도 선로 쪽에 너무 붙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생은 사고 현장에서 숨졌고 형은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 연시를 틈타 대사관 영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입금을 망설이던 순간에 주변에 피해 사례가 생각나서 멈췄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본인 명의로 발부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소장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총 영사관 측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문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일부터 일부 좌석의 항공료를 인상합니다. 국제선의 프런트존과 듀오 좌석의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요금은 미주편의 경우 현재 편도 기준 $3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한국에서 유럽, 시드니 노선도 미주편과 동일하게 인상되며 동남아와 서남아 지역 노선은 $20에서 $30로 오릅니다. 시애틀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2명에게 아시아계 인종혐오 발언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한 30대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시애틀 AMC 영화관 인근을 관광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피의자는 중국인이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시아계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한 사람의 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새해 첫날의 미국 인구가 3억 3,022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인구에 비해 약 20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 8초마다 새로운 생명이 1명씩 태어나는 반면 매 10초마다 1명씩 사망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 인구는 매 34초마다 1명꼴로 늘어나고 있어 18초마다 순 인구가 1명씩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참 이민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엔 또 이민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는 건 있는지 이민법 고민 해결사 신중식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참 올 한 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이민법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많았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제 공적 부조. 네네네. 미국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거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됐나요? 예, 우리 지난해에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이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이민 정책으로 이 백인들의 약간 그 환심을 사게 해서 이민을 많이 반대해가지고 백인들의 표를 좀 많이 얻어오려고 하는 그 사실 선거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히 그동안에 많이 준비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민 정책을 계속 풀어놓으면서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민 와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큰 걱정거리를 많이 주게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공적 부조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는 영주권도 안 주겠다. 또 복지 혜택 받은 사람은 앞으로 시민권도 안 주겠다라고 이제 법을 그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미 선포를 하고 10월달에서 11월부터 사실은 실시하는 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여러 단체가 그 이민 변호사 전문 변호사 협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친이민 단체에서 야 그거는 너무하다 그러면서 그 실시를 중지하게 그 법이 그 시행령이 여러 가지 위법하다라고 소송을 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1심에서는 많이 이겼습니다. 또 2심에서도 이기기 시작했고 그러나 또 2심에서 어느 두 곳에서는 또 지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대법원에서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 공적 부조 때문에 많이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때까지 받은 거 어떻게 되나요? 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새로 생길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옛날에 건 관두고 앞으로 이 법이 생긴 다음에 앞으로 받는 사람들한테는 영주권 안 주겠다 또 시민권 안 주겠다라고 만든 거였으니까 괜찮고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청하면서 우리 한인분들도 아주 많이 그 혜택 보고 있는 게 오바마 케어입니다. 근데 오바마 케어는 이게 의료보험을 내다가 어느 선이 넘어가고 또는 그 소득이 작게 되면은 메디케이드라는 그 팔리시로 더 보조를 받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아직 받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워서 그걸 받고 싶어 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그 메디케이드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거 받은 과거의 경력 때문에 영주권 받을 때 또는 시민권 받을 때 혹시 그 심사관이 괜히 인상 찌푸리면서 좀 안 좋게 볼 인상이 안 좋을까 봐 일단 확정될 때까지는 메디케이드 부분만은 좀 거부해달라. 이제 그게 좀 제 충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조언으로 참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메디케이드만 좀 받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국가별 영주권 숫자 제한 폐지 문제는 또 어떻게 됐나요? 예, 아주 큰 이슈였었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이민법을 만들 당시에 1950년도 말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그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좀 나쁜 의도였습니다. 이 백인들이 막 이 이민이 남미에서 막 많이 오게 되니까 또 그다음에 이 백인들 중에서도 이 가운데 백인들 중에서도 주변 백인들을 좀 싫어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남부 백인 또는 동부 백인. 그 지금 말로 말하면은 이제 뭐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공산권 그쪽 나라들, 그다음에 저 남쪽에 뭐 이 백인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오니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별로 최고 7%까지만 오라. 이거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의 60년,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사실 7%라고 모든 나라가 최고로 7%까지만 최고예요. 그다음에는 밀려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이민 많이 오는 나라는 인도,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 7%를 막아놔서 다 막아놓으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딱 맞아가지고 신청하면 곧바로 영주권 받고 신청하면 곧바로 영주권 받고 그다음에 가족 이민은 좀 기다리고 그렇게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취업 이민이 이렇게 금박금박 되고 있는데 이걸 풀어놓으면은 인도 사람들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20배, 30배를 신청을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걸 철폐해버리면은 인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중국 사람들이 또 20, 30% 차지하게 되니까 두 나라가 다 차지하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의 속도에서 2~3배 이상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는 안 됐지만 중국 사람들한테는 안 됐지만 우리로서는 그거를 폐지하면 안 되고 7%를 지켜달라라고 운동을 했었죠. 근데 마침 일리노이 출신의 더빈이라는 상원 의원이 그거를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아주 최고의 적이었었고 나머지 우리들한테는 그분이 아주 구원자였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그런 저도 이제 동생 초청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또 일례가 있었는지 그럼요. 몰랐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좀 2020년에는 어떤 것들이 좀 바뀌나요? 2020년 우리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 더빈 의원이 그러면 국가별 그거를 폐지 하는 거를 막는 대신에 한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 영주권 그 사람들 인도 사람들 너무 오래 그 사람들은 20년, 30년까지 기다려요.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7%에 걸려가지고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럼 철폐해 주는 대신에 영주권 숫자를 많이 늘리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지? 우리가 릴리프 액트라고 그러는데 그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조금 손해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주권 숫자를 어떻게 세했었냐면은 이제 여기서 동생을 신청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동생 하나 신청한 걸로 세일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동생이 오시게 되면은 거기에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예를 2명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명 오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오면서 하나, 둘, 셋, 4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한 명으로 안 치고 4명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 명으로 계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훨씬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네, 정말 참 좋은 그런 맞습니다. 희소식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올해도 이렇게 이민법에 관해서 많은 이제 소식들이 많은데 올해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민법에 대해서 신중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